가게서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나 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한준입니다.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 네, 저희 두 사람은 오늘 점심에 탕수육을 먹었습니다. 네, 부점장님이 맛있는 탕수육을 사주셔가지고 네, 언더 브라더로 언더퍼폼 브라더로. 네, 오늘 참 씁쓸하네요. 네, 위로하는 점심이었죠. 네, 우린 왜 이럴까? 야, 이거나 먹고. 장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장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너 왜 오늘 빨간불이야? 막 이래. 장중에 왜 이래? 장이 왜 이렇게 빨간불이야? 막 이러면서 오늘 정말 그 내린 종목이 거의 더 많았어요. 그죠? 네. 삐까삐까 하긴 했지만 약간 많았는데 시장 무려 1%나 올랐어요. 양시장 모두. 그러게 마지막에 좀 많이 땡겼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한 1%씩 올랐고요. 개인들은 코스피에서는 2,500억 매수를 했는데 코스닥에서는 1,300억 매도를 했고요. 네. 외국인은 또 많이 삽니다. 네. 코스피에서 2,500억, 끝도 없어. 코스닥에서 1,200억. 그리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5,000억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70억 매수했습니다. 여기 매도도 끝이 없고. 네. 5달러 환율은 또 오늘도 한 0.4% 지금 신기록 이번 또 떨어졌어요. 올해 신기록 수준 1,104원 다시. 1,104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드렸던 말씀 이거예요. 언제까지 지수가 갈 거냐? 잘 모르겠다. 몇 포인트 갈 거냐?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원화 강세가 끝날 때까지 간다. 이게 가장 지금으로 봐서는 합리적인 그 예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강세인 동안에는 가는데 지금 끝이 아닐 것이다. 이게 지금 2018년 고점 부근에 와 있거든요. 원화가. 근데 끝이 아닐 것 같아. 이제 한 달밖에 안 지났어. 한 달 만에 강세가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구도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2016년 재판이에요. 즉 그때 삼성전자 혼자 갔거든요. 네. 다른 모든 진짜 거의 모든 싸그리 다 루저가 됐고 오직 홀로 삼성전자만 위너가 됐었는데요.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만이 아니고 반도체가 위너고 앤드 2차 전지. 예, 그 정도가 위너로 자리를 잡고 거기에 밸류 체인까지는 괜찮은데 거기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저희처럼 저희 형제 그룹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언더 형제, 언더 브라더로 들어오셔야 되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 만만치 않죠? 네, 만만치 않네요. 네. 어제는 좀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은 별로입니다. 그래도 뭐 한번 오겠지. 저도 있어요. 그 밸류 체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줄 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저는 항상 이런 주식 투자라는 게 상당하게 운이 작용한다는 게 뭐냐면 델포이 신전에 신탁을 의뢰하는 것이지. 재물을 놓고 신탁을 의뢰해서 딱 그 재물이 선택되면 되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아. 나는 델포이 신전 근처에다 음식을 놨다, 이렇게 재물을 놨다고 생각했어. 근데 신은 나의 종목을 선택해주지 않았을 뿐이야. 근데 나는 분명히 근처에 놨어. 근처에 놨거든 분명히. 같이 분명히 손이 뻗치는 자리였는데 손가락이 옆으로 싹 돌면서 그거로 간 거지. 나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현행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네. 그 대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향을 했습니다. 올해 원래 마이너스 1.3%였는데 마이너스 1.1%로 올렸고요. 내년도는 2.8% 플러스 성장이었는데 3%로 올렸습니다. 네, 많이 가죠. 많이. 네. 이 코로나 지금 3차 재확산 기간이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내수 경기가 이제 충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3분기에 1.9% 깜짝 성장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성장률 상향의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쪽이 그렇지. 내년 초에 본격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 설비 투자가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서 이게 성장률 상향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한국은행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너스 성장은 확실해졌죠. 올해는?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과거 사례를 보면 1980년대 그 2차 서기 파동 때 그거랑 그때 마이너스 1.6% 기록했고요. 98년도 IMF? IMF 때 마이너스 5.1%. 제 생각과 다르게 금융위기 때는 플러스였더라고요. 플러스 0.7%였더라고요. 네. 금융위기 때도 플러스였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은 전 세계 국가 중에 성장률 1등 국가예요. 현대 국가 중에서는. 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복리로 성장하는 나라예요. 복리로.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증권 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진국에 살고 있다는 걸 보시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내년에? 선진국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선진국 아니야 오늘은. 오늘은 아니죠. 오늘은 아니네. 나 선진국민이라고 확신하면서 살았는데. 네. 네. 내일은 좀 바뀌어야 될 텐데요. 내일 할 거야. 금요일이잖아요. 내일이? 내일. 네, 내일 그렇죠. 부활절이죠. 아니지. 내일 추수감사절이죠. 네, 그래서 미국장이 휴장이죠. 네, 오늘. 휴장입니다. 네, 오늘 휴장입니다. 아니 후에 내일 테슬라 얘기할 걸 그랬어. 오늘 아침에 테슬라 얘기 한참 했거든. 왜 테슬라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구조적 인간 본성과 본능과 이런 거 어떤 철학적 배경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내일 할 얘기가 없네. 큰일 내일 났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또 재방송. 네, 재방송. 재방송. 네, 그리고 SK텔레콤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 네. 이제 통신업종에서 좀 탈피를 하는 모습인데요. 데이터 센터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이 사피온 X220 모델을 공개를 했고요. 엔비디아, 인텔, 구글 중심의 이 그 미래 반도체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거죠. 네, 그리고 사피온은 기존 GPU 대비해서 연산 속도가 1.5배 빠르고요. 데이터 처리 용량이 1.5배 증가하지만 가격은 절반 수준이고 전력 사용량도 80%에 불과합니다. 네, 언뜻 봐서 굉장히 훌륭하네. 전력 사용량 대비 우리가 그 속도를 얘기하거든 항상. 그렇죠. 예. 이거보다 완벽할 수가 있을까요? 전력도 덜 근데 사용하고 뭐가 가격도 기준이냐가 또 반토막이고. 문제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향후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이 반도체 시장은 기존 GPU 중심의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사피온 같은 AI 반도체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고요.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AI 반도체 시장이 2018년 8조 원대에서 2024년에는 50조 원대로 연평균 36%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SK텔레콤은 올해 연말부터 미디어 보안, 인공지능 비서 등의 사피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공부를 계속 해보니까 IT 공부를 계속 해보니까 저는 IT 전문가는 아닌데 남들은 저를 전문가로 알더라고요. 근데 IT 공부를 계속 해보면 종착지가 AI입니다. 네, AI 반도체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직접 하고 있잖아요. 네. 결국 이건 뭐냐면 노동의 자유야. 노동의 자유일지 노동의 소외일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사람 없는 완전한 기계의 세상. 네, 매트릭스. 네. 네, 그 세계를 우리는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놀아야 돼. 열심히 일해갖고는 안 되는 세상이에요. 놀을 줄 알아야 돼. 그렇죠? 네. BTS 신곡에 나왔거든요. 공유해 주셨더라고요. 유튜브 네. 영상을. 일단 봐야 돼. 잘 느낌이 없더라도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지 우리도.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을 해서 주요 인사들과 회담을 나눴는데요. 네. 왕이 부장이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이 시진핑 방한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가 완전히 통제되면이라고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내는 불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네.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안 들어주려고 하고 중국이 원하는 것만 좀 강요를 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이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공조 그리고 다자주의 복원을 공언을 했던 이런 상황을 좀 의식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 등 핵심 인사들과 이제 미팅할 예정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대통령까지 다 나서서 회담을 하는데 너무 저자세로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지각했대잖아. 싸가. 게다가 지각도 했죠. 25분. 진짜. 네. 깔아보네. 진짜 열받네. 그죠? 이 금융으로 이겨야 돼. 금융으로 조져야 돼. 저기 기재부 여러분 제조업으로 못 이깁니다. 우리 금융으로 이깁시다. 금융 좀 발전하게. 자, 협조 좀 해주세요. 열심히 합시다. 네. 그래, 미국은 금융으로 조지잖아. 그래서 자꾸 개발하는 거 자신 있으니까. 열어봐. 열어. 그래. 제조업 나 다 내줘도 이길 수 있어.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 걔네들은 자신 있어 지금. 그거는 이제 저희 증시각도 TV에서 홍익희 선생님하고 계속 얘기하는 이번 주도 얘기할 건데 이번 주에 주말쯤에 나갈 거거든요. 청어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한 15분만 들으시면 되는데 그렇구나 하고 이해되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많이 올랐던 업종 중에 그 삼성전자가 또한 2% 올랐습니다. 하이닉스도 2% 올랐고요. 네. 근데 JP모건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7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네.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20%더 올라가는 거네요. 시총 많이 500조, 올렸죠. 시총 네. 500조 이상이네요. 네. 네, 시총 500조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저의 LG화학
등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는데요. 네. LG화학이 테슬라 내에서 이제 배터리 공급하는 점유율이 20년에는 22%인데 21년에는 39%, 네. 22년에는 45%까지 확대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네. LG화학도 오늘 한 3.5% 올랐고요. 네. SDI도 2%, SK이노베이션은 오늘 한 7% 정도 네.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3사가 테슬라하고 다 연결을 될 수도 있어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중국 배터리 중국 기가 그걸 뭐라지? 기가 상하이? 기가 팩토리? 기가 상하이. 상하이. 기가 예. 팩토리. 네. 상하이에서 나오는 모델 Y를 LG가 먹은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엿을 먹인 거지 중국 애들은. 왕이 왔지만 뭐 우리도 이렇게 엿 먹일 수 있어요. 기술력이 좋으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네. 장하다. 네. 아 그리고 네. 우리 댓글에 보니까 이할미라시는 분이 닉네임 이할미란 분이 조금 나이가 있으셨나 봐. 평생 이 댓글을 처음으로 써보는데 떨리는 펜팔을 쓰는 느낌. 펜팔을 하는 것보다 저보다 약간 나이 많으신 것 같아. 느낌으로 글을 쓰신다면서 며느리가 도와줘가지고 이걸 쓴다고 아주 기분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나이 드신 분들은 주식을 하십시오. 투자를. 진짜 정신건강에 완전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찰리 먼거, 워런 버핏. 네, 90세 중반이에요. 정정하잖아. 그죠? 그쵸.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햄버거를 먹어도 정정해. 믿기지 않는 미스테리야. 인류의 미스테리. 햄버거 먹고 햄버거에 콜라야 거기다. 야,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은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좋고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머리를 돌리시는 게 건강에 진짜 좋습니다. 네, 문화센터 가시는 것보다 이게 머리를 더 팽팽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정신 운동은 여기 증시각도의 TV에 가고 오랜만에 저보다 연장자를 뵈니까 상당히 반가워서 다 나보고 형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네, 오랜만에 다 도기 형님이라고. 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 누님들 만나서 기분 좋아가지고 누님 형 계속들 오셔서 알려주세요. 주위에 쭉쭉쭉 나눠주세요. 그래서 들으시는 것만으로 머리가 팽팽 돌아가니까 건강하게 사실 수 있으니까 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뉴스인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 이제 바오샹 은행이 파산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제 부실 사태 때문에 국유화를 시켰던 은행이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지원을 해주지 않고 파산을 결정을 하면서 이런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네, 23일에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들의 회사채 디폴트와 관련해서 위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는 이제 지방 국영은행들이 디폴트 이전에 항상 자금 지원이나 부채 유예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런 기존 관행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선언을 한 셈입니다. 네. 네, 중국 정부가 이제 신용 부담을 안고 가긴 힘들다는 의미인데 이는 1대1로 투자 현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최근 4년 동안 매년 이제 해외 1대1로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던 게 매년 1,000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100조가 넘죠. 네. 근데 2020년 상반기에는 235억 달러만 이루어졌습니다. 네. 25조 정도. 많이 줄었죠. 네. 네, 그래서 무디스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1대1로 투자 대상국들은 천연자원이나 관광업에만 의존하거나 해외로부터의 송금액이 투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약한 경제 구조 때문에 중국의 투자금이 앞으로는 더 이상 늘어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최근에 잠비아가 채무불이행 선언을 했잖아요. 이 총 채무가 13조 원이었는데 중국이 한 3조 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돈 떼일 위기에 처했는데요. 네. 또 중국이 거액을 빌려준 국가가 파키스탄, 탄자니아, 앙골라 같은 이런 나라들인데 잠비아와 비슷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요 자금 공급원인 중국개발은행, 중국 진출구은행 뭐 이런 국영기업들의 타격이 이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 중국 은행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국보다 부채가 더 많아요. 네. 미국 부채 규모 2배는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제가 방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책을 읽고 왔었는데 중국 기업 부채가 미국 기업 부채에 비교할 정도가 아닐 만큼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의해서 보셔야 될 대목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작년이랑 뭐 재작년에가 2018년, 19년 이럴 때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년째 되는 해였잖아요. 그렇지. 10년 주기설. 이때 항상 10년 주기설 때문에 이제 위기가 올 때 된 게 아니냐, 뭐 때문에 이제 앞으로 위기가 올까 이런 얘기를 한창 많이 했었는데 네. 좀 의견이 많이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의 부채 터지는 게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뭐 코로나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를 했지만 네. 이제서야 좀 중국 부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항상 부채 얘기는 많은 부채를 만들어 놓고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환원을 하면 뭐냐면 돈을 많이 찍어낸 이후에 거기에 흥청망청하다가 막 썼어. 신용 막 쓰고 막 썼는데 뭐가 탁 막힌 거야. 근데 이거 갚을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위기가 나오는 건데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에 미국도 돈을 풀었지만 중국 진짜 어마어마한 4조 달러 풀었었거든요. 네. 4조 위안? 네. 4조 위안이면 얼마입니까? 700조 정도 네, 되는 거야. 700조 700조 원 정도잖아요. 그걸 그냥 갖다 그냥 다 뿌렸어. 왜냐면 위기도 안 왔거든, 걔네들은.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흥청망청 됐던 상황에서 어려워졌는데 이번에 또 풀었잖아. 엄청나게 많은 돈을 푸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래서 이 부분 수습 잘못하면 어려울 거고 아마 미국은 금융시장 개방하면 그래 내가 치고 가서 너희들 그래 엿 한번 먹여줄게 막 이러고 있을 걸 지금. 아 제가 너무 음모론했나요? 아니야 그럴 거야 진짜.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중국 기업들 뉴스는 잘 물론 돈을 계속 풀고 있기 때문에 푸는 중에는 안 망해. 푸는 중에는. 근데 이제 좀 쪼우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감당이 안 된다 했을 때 근데 조금 모양새는 안 좋네. 돈을 풀고 있는 과정에 부도가 난다는 거는 그죠? 그리고 국유은행인데 그러니까 이게 파산을 한다라는 게 좀 되게 신선하게 들리는데요. 신선한 생각을 안 해. 그 표현이 정말 신선한데요? 그런가요? 네. 예.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상상이 안 되는 일 아닌가요? 국유은행. 중국 애들이 국유은행이 망한다는 건 웃기는 얘기죠. 그쵸,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으면 그쵸. 망하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더불어 들죠. 네. 예. 그다음에 조금 이제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코스피가 지금 사상 최고치 오늘도 찍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인버스에 베팅한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건만. 네, 11월 달에 사실 월 기준으로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지수가. 근데 이제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이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 ETF, 곧버스. 일명 곧버스가 개인 투자자 순매수 종목 1위였다고 합니다. 안 돼. 네. 네, 어제까지의 순매수 금액이 한 6,800억 정도 되고요. 네. 코덱스 인버스 1배짜리랑 이제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 2배 요거까지 합치면 총 인버스 투자액이 한 8천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코덱스 200 선물 곧버스는 이번 달에만 한 30% 가까이 빠졌더라고요. 네. 예. 네, 참 시장 맞추는 시도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 마세요. 네. 안 돼. 안 된다고. 그리고 고점에 팔아. 그러니까 저점에 팔아. 또 그러게 돼 있어. 그래서 안 되고 저희 증시각도 TV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 마음 좀 드는데. 네. 예.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좀 겁먹게 했던 뉴스가 있는데 뭐 증시의 반응은 뭐 없었습니다만 신규 확진자가 583명 발생을 했죠. 전일에는 382명이었거든요. 네. 하루 만에 한 200명 가까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이제 정말 많이 늘은 거죠. 네, 군부대 워크숍, 뭐 에어로빅 학원 이런 데서 집단 감염이 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됐는데요. 정부에서 얘기하기로는 거리두기 효과가 아직 나타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격상이 지금 많이 질문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은 논의하기는 이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 정도에 반전 추이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유행 때는 3월 달에 3월 3일에 851명이 최고치였고요. 네. 2차 유행 때는 8월 27일에 441명이 최고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유행기에 돌입을 했는데요. 네. 2차 유행기 수준은 일단 넘은 상태입니다. 네. 미국도 지금 18만 명 추가 감염이 되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소식은 2.5단계 격상을 아직 안 한다고는 했지만 군대에서는 2.5단계 격상을 한다고 해서 네. 내일부터 휴가가 통제된다고 합니다. 군인들.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군대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느낌이 확 있으신가 보네요. 그 안타까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죠. 그러시군요. 네. 언제 어른이 된다고 느끼는 줄 아세요? 저는 언제요? 군인들이 어려 보이니까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이런 느낌 들더라고. 그런가요? 어렸을 땐 군인 아저씨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 군인 애들 보니까 되게 어려 보이는 거야. 그때 내가 나도 드디어 나이를 먹었구나 이런 느낌이 애띄어 보여요. 그렇군요. 아직 애띄어 보이진 않죠 군인들이. 저 애때 보이는데요. 늙었어. 벌써 애때 보이는구나. 네. 근데 졸업한 지가 한 10년. 10년은 안 됐죠. 10년. 네, 아직도 10년 뭐 안 예비군 뭐 이런 거 하시겠네요. 예, 예비군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난 뭐야? 난 민방위 예비군 그것도 이제 구분도 안 돼.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렇군요. 네.
전쟁 없는 세상 꿈꿉니다 항상. 네, 반전주의자예요. 예. 아직 군대 기억이 생생해서 이 군대에서 휴가가 하루만 밀려도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하한가 맞는 스트레스가 거의 뭐 그 정도인데 지금 잠정 매출 중단입니다. 언제 허용될지 몰라서 너무 속상합니다. 네가 하한가를 알아? 하한가 제대로 안 당해봤네요. 뭐 군대 휴가하러 하고 하한가하고 바꿀 수가 있어.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끔찍하죠. 그 정도예요? 네. 그렇죠. 그렇구나. 네. 빨리 확진자가 다시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라도 서로 조심해야 되겠고 우리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야. 여의도 주변에 빵빵 터지고 있어 지금, 그죠? 네. 빵빵 터져서 전 지금 걱정해요. 우리 증시각도의 TV 여기 둘 중에 하나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게요. 그죠? 그럼 골방에서 이불 쓰고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입니다 이러면서 아픈데 좀 할게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몰라.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혼생 중계 저기 나침반은 몸은 어때? 막 이러면서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죠. 네, 건강 관리 잘 하겠습니다. 네, 건강 허벅지다. 허벅지예요. 허벅지를 건강. 저기 축구 선수들은 걸려도 그냥 지나간대잖아. 내장이 뛰어나서 그런가요? 아니 허벅지가 두꺼워서 그래. 그 선수들 중에 그 축구 선수들의 허벅지, 그다음에 역도, 그다음에 사이클, 스케이팅 1등이다. 스케이팅 이런 애들, 이런 친구, 이런 업종이, 이런 종목이 허벅지가 진짜 두껍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 증시각도 TV 하기 전에 인생 최고 허벅지를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2018년도 막 이럴 때 백두대간 자전거 타고 이럴 때 그때 막 감기 오면은 딱 낮잠 2시간 반 딱 자면 다 나와버렸어. 제가 그래도 허벅지를 안 해.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경험이야. 지금 허벅지가 얇아져서 위기입니다. 저도 지금. 네. 이거 보시는 분들도 스쿼트 한 번씩 하시고요. 네, 그럼 모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